성남, 분당, 수지, 용인 이쪽에 사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느 날 이곳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퇴근해가지고 이제 길을 걷는데 몸매 참한 앳된 젊은 처자가 앞서 걷다가 들고 가던 빵봉지를 떨어뜨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무심결에 도와주게 되죠. 그 처자 눈웃음을 치면서 고마워요. 그러다 크크한 표정으로 어쩜 돌아가신 우리 삼촌하고 똑같으시네요. 언제 한번 뵈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예쁜 손가락으로 교장 선생님 전화기에 번호를 찍어주고 사라집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 집에 가면 마누라가 이 양반이 날아가는 새에 뭘 봤나 왜 희죽거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 돼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날 약속을 잡고 염색하고 콧구멍 털까지 정리를 하고 향수 뿌리고 캐주얼리하게 빼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처자를 만나가지고 삼겹살 대포집,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럴듯한 카페에 가서 칵테일을 한잔 하게 되는데 어느 틈에 선생님 술잔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고요? 물뽕. 냄새도 안 나고 색도 없는 액체 필로폰, 히로뽕입니다. 몽롱하니 술에 취한 줄 알았는데 누가 거기를 만지는 바람에 눈을 떠서 보니 어느 모텔 방에 교장 선생님이 뻘거벗고 누워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악마가 거기를 들썩거리면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고 한켠에 여자 곡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처자가 벽을 긁는 자세로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교육자가 이러시면 안 되죠. 문신 악마가 교장 선생님 귀에 나직히 속삭입니다. 선생님, 그 딸 같은 애 거기를 이렇게 확 찢어놔도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아니 제가 뭘 찢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신이 여기 침대부에 묻은 이 피를 좀 봐요. 뭐 선생님이 경기도 지사라도 됩니까? 이렇게 확 찢어놓게. 그 처자는 사타구니를 잡고 더욱 슬피 울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꼼짝없이 2, 3억 정도 퇴직금 마이킹 땡겨야지 별 수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이 마약하고 미성년자한테 마약 탄 술 먹여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확 찢으며 강간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당한 사람들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부지기수일 겁니다. 마약에 처녀애들을 중독시켜가지고 창녀를 만들고 마약으로 동네 알부자 재산을 뽑아내고 법망을 피해 해외에 본부를 둔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억을 빨고 이 도박 프로그램 만드느라 멀쩡한 청년들 태국으로 납치해가지고 손톱 뽑고 생 이빨 빼가면서 혹사시키다가 탈출한다고 사시미 칼로 수십 번을 찔러 살인하고 신문에 다 난 얘기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조폭입니다. 지금 성남시장 하는 은수미가 이런 조폭 지원을 받았고 이재명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의 대장동 커넥션에 뭐 조폭이 어쩌고 하면서 성남의 조폭 공장은 인천의 성냥 공장만큼 유명합니다. 장기표 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그 책상에 이처럼 다리를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보이면서 이재명 시장 사무실의 조폭 국제 마피아 이태화라는 자가 이 후보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있고 이 후보는 그 옆에서 웃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 야쿠자나 마피아로 의심되는 자가 시장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자가 정말 조폭이라면 지 사무실에 이 사진 크게 걸어놓고 남의 땅 강탈할 때
땅 주인 데려다가 너 신고해봐야 소용없어. 이재명이 내 꼬봉인 거 몰라? 죽고 싶어? 빨리 도장 찍어. 땅 문서 내. 뭐 공갈 협박 할 때 쓰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성하지 않고서야 공인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습니까? 지금 성남시장 은수미도 뭐 조폭과 연루된 의혹에 이제 골이 시끄럽고 그런데 이재명이 성남 조폭 국제 마피아와 유착했다는 논란은 2018년 7월 달인가요? SBS가 방송한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이미 제기가 됐었죠. 성남을 기반으로 설치는 것들은 이런 조폭뿐만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 이인영의 장인 이 주축이 됐던 지금 그 민주노총 지도부를 장악한 경기 동부연합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 통진당을 길러낸 경기 동부연합. 그 성남이 어떤 구시기에 이런 잡것들이 우글거리고 설치는지 제가 칼침 맞을 각오하고 성남 조폭 공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인가요? 서울시가 당시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이 일대에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주민 촌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전부 이렇게 텐트들을 치고 이쪽으로 이주가 됐죠. 강제 이주죠. 그래서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비만 오면 비상이 걸리는 동네가 형성됩니다. 이곳에 모란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런 농촌 주민들이 5일장을 벌였는데 특히 개도살,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 판매로 그때는 전국에 개고기들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개고기 판매로 이제 유명하고 그랬는데 제법 큰 시장이 되면서 이곳에 자연히 깡패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뭐 정과나 좀 있고 깡다구 센 놈 패거리가 생겨가지고 노점상 자리세나 뜯고 막걸리나 공급하고 하다가 1973년 이 성남이 성남시로 승격하면서 그 인근 국제시장,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들도 성업하게 되고 그러자 이 논두렁 양아치들이 야 우리도 뭔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다방에 모여가지고 무신다방이더라고 거기서 벽돌담이라는 이름의 패를 만듭니다. 패거리를. 이 논두렁 지게 작대기들이 벽돌담이 그럴듯해 보였는지 뭐 어깨 뭐 가슴팍에 크게 벽돌담 문신을 우리는 벽돌파야 뭐 이러고 이제 잔돈푼이나 삥치고 하는데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천막촌에 있던 전라도 김제, 이리 이쪽 애들이 종합시장 팔을 만들어가지고 벽돌담하고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벽돌담 애들이 더 세게 보이려고 야 이름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국제마피아 거창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벽돌담 그렸던 문신 위에 이제 국제마피아 한글로 인터내셔널 마피아 이렇게 쓰고 했던 놈들이 원래 이 술집에서는 술 먹고 접대부 패고 땡깡 부리는 진상 처리하는 왈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악이죠. 이것들이 외상 술값 받아내고 빚지고 도망간 그 접대부 잡아오고 뭐 술이나 안주 같은 거 그 납품하고 하다가 점차 지네들이 접대부를 공급을 해요. 접대부들 많으면 그 접대부들한테 일수놀이하고 사채놀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네가 직접 술집을 한둘 운영하게 되면서 조직이 커지면서 간이 커지고 이래가지고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 걷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막 땡깡을 부리고 못된 짓 하다가 소년원 가는 바람에 중학교 못 가고 소년원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명 소년공 이런 애들을 똘마니로 영입해가지고 빵에 한번 갔다 오면 별을 단다 뭐 이러면서 한번 갔다 오면 출세하는 거야. 손도끼 사시미 칼 이런 거 연장이라 그러면서 쥐어주고 겁줘서 이사가게 해가지고 그 술집 지네가 뺐고 1984년도인가 성남 장터가 무법천지다 이렇게 되자 이제 대대적 조폭 단속이 벌어져가지고 국제 마피아 두목 조직원들이 검거가 됩니다. 근데 이 똘마니들이 피해봤다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불리한 증언하면 죽여 막 겁을 줘가지고 이놈들이 다시 다 또 무죄로 나와요. 1984년에. 그래가지고 국제 마피아 이놈들이 더욱 기고만장해가지고 종합시장파 한 명을 회칼로 쑤셔서 죽이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제 마피아 두목이 구속이 되는데 이즈음에 이제 분당 성남 옆에 분당 신도시가 완성이 되죠. 거기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그때 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권이 예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종합시장파 애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자 두목 옥바라지를 하고 있던 국제파 부두목이 두목한테 면회를 가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와바리가 종합시장 애들한테 완전히 다 뺏길 것 같습니다. 형님 거기 계시는 동안 제가 애들을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두목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과 다르게 제대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그 일명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그리고 검은 양복 입고 뭐 90도 절하고 이러는 거 다 못하게 표적이 되니까 똘마니들을 서열과 지휘 그리고 연락 체계 이런 걸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두목이 된 놈이 좀 이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그 종합시장파에서 같은 편끼리 식구끼리 칼질을 해가지고 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시들해질 때 국제 마피아가 성남을 다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남 구시가지, 분당 신도시 이런데 노래방, 룸사롱, 호스트바는 남자 접대부를 둔 데죠. 저 아파트 단지에 바람난 내편네들이 남자 접대부가 있는 데 와서 술을 먹는 데가 호스트바인데 이런 거 차리고 사채시장, 도박장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모아서 건설 현장 이권에까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국제파 이름이 거론되는 것도 이 까닭입니다. 조직의 자금이 많아지니까 뭐 똘마니들 달려가도 변호사비 막 대고 출소한 조직원들 위로금 풍족히 주고 이러면서 조직위가 조직다워지는데 월간조선에서 그때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면 2005년 2월 조직위 엄마 한갑 잔치에 전 조직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성대한 한갑잔치를 치르고 2007년 2월에는 조직이 부친상을 당하자 지역에 있는 깡패 조직들까지 불러가지고 까만 양복에 전부패 완장을 차고 전원이 상주인 양 대규모 초상을 치르면서 지들끼리 결속을 왕창 다지고 그랬답니다. 이놈들이 그 조직원을 충당하는 방법이 성남, 중원, 수정 이 주변에 있는 중학교, 태권도부, 유도부 중학생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예비 조직위로 확보를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정식 조직위로 승진시키는데 중학교마다 3학년이 2학년, 1학년 애들을 관리를 하는 조직위가 됩니다. 이놈들 그 행동 강령을 보면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한다. 선배와 말할 때에는 항상 형님 자와 요자를 붙인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식사할 때 선배가 먼저 수저를 든 다음 수저를 들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말하는 식사를 하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지가 밥을 다 먹지 않아도
수조를 놓고 큰 소리로 감사히 먹었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선배를 공경하고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가 소집하였을 시 즉시 명령에 응하며 반대 세력하고 싸울 때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놈들 서열이 꽤 엄격했던 겁니다. 이 조직을 이탈할 때에는 불구가 될 만큼 패고, 뭐 실제 그 보험 사기로 빵에 들어갔다 온 그 조직의 한 명을 조직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야구방망이로 패가지고 장애인을 만들고, 선배한테 대들었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2000년부터 2007년 이 국제 마피아파는 갈취형에서 부동산 개발, 재건축 현장의 이권 개입,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관여할 때가 많죠. 거기 노가다 일꾼 집어넣는 것서부터 뭐 레미콘 전부 이놈들이 이 건축 현장이라는 게 원청이 있고 계속 하청을 주니까 얼마든지 하청을 받아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합형 기업 형태로 이놈들이 쥐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백을 든든히 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나이트클럽에서 행동대장 한 놈하고 손님 3명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이 똘마니들이 경찰서에 쳐들어가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 3명을 두들겨 패서 반병신을 만들, 이건 무서울 게 없는 날강도들이 된 거예요, 이놈들이. 2007년 호스트바, 여자들이 오는 술집 영업권을 두고 상대 조직을 회칼로 난자를 하고, 사시미 칼을 회칼을 연장으로 쓰고 이러는데, 그때 국제 마피아파의 최고 칼제비가 누구냐면 이재명의 누나 아들이에요. 이재명의 누나 아들이 2006년도에 여성 2명을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이고 현재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이 누나 아들이 사귀던 여자 그 부모가 뭐 남자놈이 시원치가 않지 않습니까? 깡패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는 이놈이 그 집에 찾아가서 자기 사귀던 여자하고 그 엄마를 각각 20회를 넘게 찔러가지고 현장에서 죽이는데, 여자 아버지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그거 변호를 이재명이가 했잖아요. 그래서 뭐 큰절을 하고 사과를 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범죄와 전쟁으로 조직이 6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되니까 이재명이가 또 이때 얘들 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뭐 활약을 했대나. 이재명의 조카가 여자 식구들 죽일 때 뭐 농약을 갖고 가가지고 내보는 데서 마셔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헛소문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죽였습니다. 20번을 넘게 쑤셔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때에 이런 갈취형 수익을 계속 발생을 시키면서 한편으로 코마 트레이드라는 그럴듯한 회사를 차립니다. 이놈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3천억 원을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2018년 4월에 태국 파타야 리조트에서 한국 공대생 출신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회사 놈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뭐 불법 도박, 갈취 이런 돈을 세탁을 하려고 중국 샤오미, 한국 총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그 중국 전자제품, 대리미에서부터 청소기, 가습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길거리에 타고 다니는 그 전동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거 수입을 해가지고 자금을 세탁해가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걸로, 지금 그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한테 뭐 외제차 하고 운전수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은수미 지금 성남시장이죠. 이 여자가 조명회라는 가명으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정책실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가지고 6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돼가지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한 걸 보면 그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에 비해서 이 회사가 그렇게 법 앞에 쓴 게 드물다는 게 다 이런 커넥션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이 회사가 성남시에 후원금을 주고 성남시는 이 회사 사장한테 뭐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주고 짝짝꿍을 치는 거죠.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게이트라는 성남 대장동 사건에도 조폭설이 묻어 있는데 조폭들이 벌이는 사업이라는 게 참으로 악한 것들 아닙니까? 지금 잠깐 얘기를 했듯이 돈 100만 원 빌려주고 수천만 원 갈취하는 고리대금, 돈 급해서 사채 빌려 쓰고 못 갚고 이러면은 나이 든 여자는 빌딩 청소원으로 집어넣어서 그 임금 갈취하고 젊은 처녀애들은 율랑녀로 위협해가지고 돌리고 돈이 된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악종들이죠.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면서 지금 언론에 까발리고 있는 박철민이 온몸에 문신하고 그렇게 이자도 여자를 점잖은 사람들한테 접근시켜가지고 성폭행 당했다면서 합의금으로 억대 돈을 받아내는 등 8가지 범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지금 현재 빵에서 이재명 검은 돈 수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마트레이드 사장 이준석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김영진. 이 김영진은 불법 도박 본부를 국내에 두면 잡히니까 동남아 이런 데 외국에다가 근거지를 둬요. 그래서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 프로그램 온라인으로다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니까 매번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일로 데려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그중에 반항하는 임동준이라는 공학도죠. 공대 출신이니까. 이 청년을 폭행해가지고 죽인 살인범인데 2015년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갈비뼈 7대, 앞니가 부러지고 손톱이 빠지고 아주 가혹한 고문을 받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끔찍합니다. 그 어떤 성남시장 상인이 이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놈들이 잔혹한 것은 그 지금은 못하게 했지만 모란시장의 개시장 그 개 도살하던 놈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개 잡듯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며 독학을 한 성실한 소년공이었다. 선전해 왔지 않습니까? 요새 이 사진을 보이며 이 당시 2층 양옥집에 살았는데 뭐가 가난했다는 거냐. 이재명이 그 안동 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여자의 집단 강간해가지고 그 여자의 죽고 그런 사건으로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이런 근거 없는 괴수문이 유튜브 등 SNS에 발 없는 소문 심리 갈 거야 이러면서 퍼지고 있습니다.